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신기한 걸 가져왔어요. 정확히 빌려왔어요. 빌려주신 쪼꼬몽님 감사드립니다. 자, 싱크패드 X1 폴드인데 저희 요거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 영상 확인할 수 있는데 CS2020에서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프로토타입이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이 빠져 있었어요. 요게 실제 출시된 제품이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박스는 원래 더 큰 거에 종이 소재 포장이 돼 있고 요거랑 충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고 요게 메인 박스입니다. 이거 자체도 일단 굉장히 싱크패드 노트북 같이 생긴 데다가 이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싱크패드 하면 또 빨콩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 얘는 빨콩이 없는데 열면서 보여드릴게요. 박스를 열면은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원래는 뭔가 포장이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옆에 잠깐 놓고요. 열면은 이쪽에 펜이 있어요. 와콤 액티브 펜이 있고 이 위에 버튼도 있어서 딸깍딸깍 누를 수 있고 이쪽에 USB-C 포트로 충전하면 되고 버튼 추가로 2개 있죠. 그리고 펜촉은 아마 그쵸, 펜촉을 교체할 수 있는데 예비 펜촉이 놀랍게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옆에 잠깐 놓고요. 이 안쪽을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품질 보증서를 비롯한 품질 보증서 안전 설명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국내 정발인데 정발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나왔어요. 국내 가격이 425만 원인가부터 시작해요. 거기다가 5G 모델은 20만 원인가 더 비싸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요 키보드 있죠. 요 키보드에 한글 각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뭐 한글 각인이 안 되어 있는 게 더 깔끔해가지고 제가 선호할 때도 있긴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이 되어야지 한국에서 파는데 한글 각인조차 안 해간다는 건 아무리 소량 판매를 하는 제품이라도 조금 성의가 부족해 보여요. 여하튼 요게 키보드인데 요건 블루투스 키보드고요. 제품에 부착도 되는데 그 신기한 걸 보기 전에 요 오른쪽에 보면은 전원 버튼이 있고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제품도 그렇고 펜도 그렇고 당연히 USB-C인데 요건 마이크로 USB입니다. 뭐 두께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황당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본체에 부착돼 있을 때는 자동으로 충전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어디다 부착하냐? 본체에 부착을 합니다. 이거 뭔가 싱크패드자가 붙었는데 이상하게 생겼죠. 얘가 싱크패드 X1 폴드인데 세계 최초 폴더블 노트북입니다. 이거 뭐 노트북이라고 해야 될지 투인원이라고 해야 될지 태블릿이라고 해야 될지 뭐 여하튼 이게 폴더블이라서 접혀요. 폴드가 됩니다. 접으면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보다 작은 크기가 된단 말이죠. 펼치면은 13.3인치의 폴더블 올레드 화면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펼치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보다 더 커진다는 거죠. 자, 전원을 넣으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건 13.3인치의 2K, 레노버가 2K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2K 올레드 화면이고요. 이게 밝기가 조금 낮습니다. 올레드임을 감안하더라도 300니트의 최고 밝기예요. 대신에 DCI-P3 95%이기 때문에 뭐 색 표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기 위에는 5메가픽셀 카메라가 있는데 후면은 없어요. 전면에만 있는데 적외선 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윈도우 헬로로 앞면 인식해서 잠금 해제도 가능하죠. 이 왼쪽에는 배기용 팬이 있고요. USB-C 포트가 있고요. 본체를 충전하거나 외부 장비를 연결하는 요거는 아마 심카드 트레이여야 될 것 같죠. 근데 이건 5G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막혀 있고요. 위에 쪽에는 또 구멍이 있는데 요건 129 스피커? 뭐 여하튼 그건 제가 소리를 켜보면 알 것 같아요. 129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친구가 무려 i5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정확히 풀 i5는 아니고 L16G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 모델인데 여하튼 i5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전원키, 볼륨키 그리고 이쪽에 쿼드 마이크가 아래쪽에는 USB-C 포트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일단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지금 초기 설정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조명을 쏴놨는데 지금 정면에서 화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어둡게 하면 잘 보이는데 약간 어두워 보이긴 합니다. 일단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 설정이 다 됐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화면이 꽤 어둡긴 하다. 이게 LG 디스플레이 패널인데 이게 최대 밝기인가? 좀 밝게 좀 해봅시다. 좀 더 밝아졌어요. 자, 옆에서 보면은 요 정도인데 그쵸? 이게 전시회장이 어두운 이유가 있었구나. 거기서 볼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밝은 데서 보니까 조금 편하진 않네요. 자, 근데 기능 보여드리기 전에 하드웨어 얘기를 마저 하자면 이렇게 접혔다 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접히면서 여기 뒤쪽에 유광 포인트 부분이 나오는 게 굉장히 멋져요. 펴지면은 이게 쇽 하고 이 뒤에 이거 천연 가죽이거든요. 천연 가죽 쇽 하고 이렇게 펴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디자인 포인트인가? 물론 디자인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이건 심지어 킥스탠드예요. 킥스탠드고 안쪽에 빨간색 포인트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렇게 놔서 13.3인치를 전부 다 쓸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붙이면 이렇게 일반적인 노트북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옛날 UMPC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쪼그라드니까 너무 귀여워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조그만한 터치패드가 있는데
넌 페어링이 자동으로 안 되니? 수동으로 페어링을 해줘야 되네요.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이게 붙이면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당연히 붙이면 페어링까지 지 건데 당연히 될 줄 알았더니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면 연결이 되고요. 이 조그만한 터치패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쁘지 않아 보여. 감도가 생각보다 괜찮네. 이 조그만해가지고 걱정했는데 감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자, 얘기를 더 하기 전에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워, 조그만한 게.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상태로 닫을 수도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당연히 닫을 수 있습니다. 977이고 180g이니까 977, 1000 두뇌 풀가동. 1058. 아, 근데 이거 너무 괜찮다. 착 달라붙어요, 이게 자석으로. 이게 착 달라붙고 이렇게 있다가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뗐잖아. 야, 절반 돼야지. 뭐하니? 기껏 칭찬하고 있었는데 뭐야? 이렇게 붙이면 이러고 있다가 떼면 뭐야? 야, 절반 내놔. 이러다가 쇽 떼면 아,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네. 이게 껐다 켜야 되겠다. 진행이 부드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얘가 화면을 잘린 채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동안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요 경첩 있죠. 요 경첩 부분을 갖다가 일반적인 경첩보다 2배를 테스트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혔다 폈다 할 때 나쁘지 않아요. 레이저나 레이저 5G나 내구성이 굉장히 안 좋다는 평이 피해 사례가 속출을 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괜찮아 보여요. 이것도 이제 더 써봐야 알겠지만 이 가운데 당연히 주름이 있긴 해요. 접혀 있는 부분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갤럭시 Z 플립이나 Z 폴드도 그렇고 저는 이건 뭐 어느 정도 쓰면은 사실 여기에 시선이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 안쪽을 고무 마감 처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닫을 때 크게 충격이 가지 않도록. 혹시 궁금하시다면 키보드를 안 끼운 상태로 닫으면 당연히 이 틈이 존재하죠. 여기에 키보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왕 디테일 얘기한 김에 이 뒤쪽에 킥스탠드 있죠. 이 킥스탠드를 열면은 이 안쪽에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 시스템과 인증 로고를 이 뒤에다가 예쁘게 잘 숨겨놨습니다. 요거는 스웨이드 소재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게 열리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만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켜졌으니까 근데 키보드 한번 붙이면 얘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상태로 키보드가 없어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띄워봅시다. 왜 기본값으로 얀덱스가 떠? 이거 뭐야? 왜 뜬금없이 얀덱스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키보드를 띄우면 근데 키보드가 윈도우 기본 키보드네? 나 이거 진짜 싫은데. 너무 불편해. 진짜 레노버가 키보드를 따로 만드는 성의를 안 보였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넓게 쓰면은 13.3인치로 쫙 쓸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레노버 모드 스위치 왜 도망갔어? 레노버 모드 스위처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화면으로 쓸지 아니면 화면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2개로 쓸지 혹은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앱을 하나 더 띄워가지고 지금 화면이 절반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개를 갖다가 놓아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자체적인 툴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윈도우 11이 되면은 그 스냅 기능 같은 게 더 개선이 되니까 아마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윈도우 자체적으로도 화면 좌우 분할은 되는데 이제 상하 분할 같은 거는 레노버의 툴을 쓰는 게 좋겠죠. 이건 뭐야? 이제 중국어도 뜨네. 기본적인 툴들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근데 난 펜이 있는데 왜 이러고 있지? 잠깐만. 우리 문화인답게 펜을 써보도록 합시다. 커머셜 벤티지. 커머셜 벤티지가 뭐였지? 펜 환경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펜 환경 설정 좋지. 윈도우 스토어 이용을 앱 다운로드. 자, 레노버 보이스가 있군요. 아까 그게 레노버 보이스였네요. 뭐 번역기도 들어가 있고요. 뭐 음성 인식도 되고요. 이 레노버의 AI 서비스 관련한 건가 봐요. 리전이 북미, 영어, 언어가 더 있네요. 어디 가니? 아이 그 참. 이 진짜 소프트웨어 이렇게 만들 거야? 알았어. 키보드 쓸게. 정말 못 산다. 한국어도 있니? 오, 놀랍게도 한국어는 없어요. 자, 나중에 써보도록 하고요. 이 펜 세팅 같은 앱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내가 스토어에서 깔아야 되나? 자, 여기 설정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윈도우와 레노버의 지금 환장의 콜라보구만. 저리가 뭐야? 시작해줘. 나 미치겠다. 시작. 얘야?
야 시작 안 해줄 거면 저리가. 오케이 됐어요. 저는 항상 설정에 어떤 재밌는 게 있는지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싱크패드 일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프라이버시 셔터가 있어가지고 물리적으로 닫을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요건 그건 안 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끌 수가 있고요. 전원 지금 92% 있고 여기에 몇 프로까지 충전할 수 있는지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배터리 게이지 리셋할 수 있고 여기에 돌비 프로필 설정할 수 있고 VoIP에 대해서 음성 그 통화용으로 최적화할 수 있고 마이크 볼륨, 키보드 소음 차단. 키보드 소음 차단은 뭐야? 네? 오. 키보드 소음을 억제? 키보드 소음을 어떻게 억제? 이 키보드 톤을 갖다 캔슬링 해주나 본데? 별게 다 있군요. 그리고 음향 에코 취소가 있어요. 음향 에코 취소는 그 울리는 걸 갖다가 최소화해주는 디리버브 같은 기능이 있네요. 그리고 마이크 최적화 상황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색원도 바꿀 수 있고요. 카메라 프라이버시 모드, 뭐 또 떴어. 올레드 전원 설정, 디스플레이의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어둡게 할 수 있어서 전원 소모가 줄어들고 배터리 수명이 늘어납니다.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작업 표시줄 채광 같은 표현 쓸 거야? 채광은 어디 모델하우스 갔을 때 채광이라 그런 거고 이 중국 회사들은 한국어 번역의 성의를 좀 더 보여야 됩니다. 지능형 키보드, 사용자 정의 키, 아 요거구나. 여기다 핫키를 페어링할 수 있다. 그게 전부야? 아하. 생각보다 재밌는 옵션이 별로 없네요. 의외네. 근데 그러면서 카메라 세팅, 디스플레이 옵티마이저, 펜 세팅이 또 있어. 뭐 이렇게 세팅이 중구난방이야? 이 카메라 각도를 90도, 180도, 270도로 전환할 수 있고 요거는 꽤 괜찮게 되어 있네요. 네이티브, 스탠다드, 색역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포토 프로, 무비 프로, 뭐 sRGB나 그런 거겠죠. 앱마다 프로그램마다 커스텀으로 정할 수도 있네요. 요런 성의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 세팅에 뭐가 있는지 보면은 버튼에다가 바로가기 지정할 수 있고 맨 위쪽 버튼은 무엇을 할지 하단 버튼은 무엇을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펜 안 쓰실 때는 여기다 끼워 놓을 수도 있다? 이거 끼워 놓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실 좀 빠져나왔어. 쓰시던 걸 제가 빌려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쓰시다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근데 정발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그렇게 험하게 쓰신 것 같지도 않은데 좀 아쉽네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와 이거 디테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뒤에서 이거 너무 멋있다. 미니 PC처럼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널찍한 화면에 블루투스로 이거 빌려주신 분 말씀으로는 이렇게 떼놓고는 배터리가 또 그렇게 오래 안 간다고 하시던데 근데 확실히 갤럭시 Z 폴드 2 같은 작은 거보다가 이 주름이 이만하게 보이니까 조금 눈에 더 띄기는 하네요. 근데 저는 이 컨셉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붙여서 이렇게 쓰면은 너무 귀여워요. 저는 이런 거 옛날에 그 바이오 C1 이런 거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바이오 C1, 리브레토 뭐 이런 애들 좋아했는데 굉장히 귀엽고 터치패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저는 이게 아주 작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작냐면은 다시 매직 키보드를 소환하면 매직 키보드 11인치용 매직 키보드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뭐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감도 자체가 꽤 좋아요. 이것도 설마 유리인가?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감도 자체가 나쁘지 않고 스크롤하는 것도 꽤 잘 돼요. 의외로 터치패드가 쓸만해서 싱크패드인데 빨콩이 없는 거를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높이 때문에 여기 빨콩이 있으면은 아무리 광학식 빨콩을 써도 화면이 눌려서 손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이걸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렇다면 키보드는 어떨까요? 뭐야? 알트가 아니었어? 알트가 아니네요. 이모지네요. 뭐야? 그럼 한영 전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에? 에? 뭐 오른쪽 알트가 없어. 이건 뭐야? shift 스페이스니? 아니야. 캡스락이니? 아니야. 이거 왠지 오른쪽 알트로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 없는 것 같네. 이건 뭐 나중에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일단 쳐봅시다. 이 배열이 왜 이렇게 뭐가 없는 거지? 일단 쳐보자. 안녕하세요. 레노버 싱크패드 X 전환하기 귀찮아. X1 폴드 키보드입니다. 생각보다 키감은 나쁘지 않은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왜 이렇게 키가 답답하게 느껴지죠? 물음표가 없는 거구나. 그러네. 오른쪽이 작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구나. 오죽 작으면 지금 물음표가 없고요. 이 물음표 슬래시랑 물음표를 펑션으로 조합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냥 펑션에 이거 누르면 당연히 슬래시겠죠. 펑션 시프트 해야지 물음표가 되네요.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프로 11인치 키보드가 생각보다 배열이 꽤 정상적이거든요. 그러네. 이 오른쪽으로 2열이 통째로 없네요. 마이너스 플러스랑 요쪽에 백슬래시랑 이거 세 개가 통으로 없고 물음표가 없고 대단해.
박수. 오, 나 왜 그땐 몰랐지? 사실 페이지 업다운이랑 홈핸드가 펑션으로 조합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많이들 하는 거니까. 일본어 키보드 같은 거 보면은 키들이 많으니까 쑤셔 넣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오른쪽 시프트가, 물론 이건 언어 탓도 있지만 오른쪽 시프트가 얘네만 해요. 그래서 한글 쓸 때 되게 불편한데 보통 그렇게 하고 키 공간을 확보하는데 얘는 오른쪽 시프트는 정상적인 크기로 넣어놓고 슬래시 물음표를 여기다 짱박.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이모지 같은 거 넣지 말고 여기다가 뭔가를 하라고. 오, 신기하다. 신기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접어놓으면 너무 귀여워. 지금 이 복잡한 감정을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3.3인치로 썼다가 작게 썼다가 할 수 있는 최신 기술력의 집약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키보드를 얹으면은 마치 20년 전에 그런 조그만한 미니 PC들 같아가지고 굉장히 약간 추억 돋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비싼 데다가 소프트웨어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만 문제인가 했더니 이 하드웨어 키보드 배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빌려주신 분 말씀으로는 이 펜팁도 굉장히 잘 빠진다 그러는데 이게 괜히 잘 빠진 게 아니었구나. 요거는 제가 여유 있게 빌려와가지고 좀 더 써보고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이 키보드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여워. 갖고 싶긴 하다. 근데 나 이거 스피커인지 판명하기로 했지. 잠깐 거기까지만 좀 해보자. 이거 왠지 대부분은 키보드를 붙이고 노트북처럼 쓰고 정말 큰 화면으로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보여준다든지 그럴 때만 분리를 하는 상황이 대부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요 측면에 두 개가 스피커네요. 요 두 개가 스피커고요. 그렇다면 요거는 아마 배기 흡기 같이 하나? 뭐 여하튼 구조는 모르겠지만 스피커는 요 두 쪽에서 나네요. 그리고 소리는 슬프네요. 자, 사실 요 정도 기계인데다가 이 플렉서블 올레드 패널을 넣으려면 당연히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점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얘가 잠깐 샜는데 굉장히 신기하고 멋지고 저는 이거를 실제로 출시를 이렇게 빨리 할지 몰랐거든요. 컨셉 발표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실제로 돈 받고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놀라운데 좀 더 천천히 팔았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아쉬운 점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자면 충전기가 이 65W예요. 뭐 120W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 65W짜리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물론 선을 길게 끄는 거랑 이제 여러 지역에 팔아야 되니까 이제 요것만 분리하면은 그 여러 지역에 쏙쏙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요. 여기까지 레노버 싱크패드 X1 폴드였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굉장히 또 짜증이 나게 하는 굉장히 요상한 기계인데 하나 갖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네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그리고 언더케이지 샵에서도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